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희입니다. 오늘 이슈 초대석에는 이호승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잘못된 철거민 의식을 비탄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철거민 하면 과거 그 산업화 과정과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계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철거민들을 법과 제도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군사정권에서 만든 개발 관련법이 보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발 때문에 발생되는 이 철거민들 재산과 주거권, 영업권이 필요한 이 철거민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미흡한데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서 철거민 대책이 이제 수립돼야 되는 것인데 이 정책적 대안을 바로 대통령이나 또는 그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권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정책적 대안을 만들 생각이 없다. 이런 것이 큰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이재명 지사의 철거민에 대한 생각, 이것이 우리가 그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시정을 촉구하게 된 겁니다. 특히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철거민에 대한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 필요한 계층에게 정책이 필요 없다. 라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더군다나 그러한 분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는 진짜 몸소리 칠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일이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권력자들이 사회적 약자, 소수라는 표가 많다면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거민 부분은 장애우 문제와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장애우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철거민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 그 이재명 도지사죠. 도지사야 이제 대선 후보 그 영상 출마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억강부약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억강부약이라는 말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내용이 정치 지도자들 특히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행동을 그대로 옮기면 좋은데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지난 행적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으로 기자회견 때 예시로 그런 내용을 들은 겁니다. 이 기자가 내세운 억강부약이 철거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죠. 이런 요지겠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 철거민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 아직 발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철거민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는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90년대, 2000년도에 들어서는 이제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개발의 이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주 그 전국적으로 택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 아주 그 1년에 2,500군데씩 이제 개발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엄청나네요. 그럼요. 이 개발을 하면서 군사정권 때 만든 법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재산과 생존권을 잃어버린 그러한 계층들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계층들이 발생되는 거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냥 전체 그 법대로, 현행 법대로 그 저하분들의 이익만을 위한 그러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현행법으로 보더라도 지금 그 현행 조합원들이 전체 주민의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현금 청산자나 주거 세입자,
자영업자들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권리는 아주 묵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눈길을 끄는 몇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치인은 그 정치 궤적에서 드러나는 걸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판교 철거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판교 철거민 문제가 발생될 때는 제가 그 2006년도 우리 그 전철업 그 탄압 사건 이걸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교 철거민들은 정말 자신의 재산권, 이 재산권이 상실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발이 안 됐다면 거기서 자기 재산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거래도 이루어지고 또 삶도 영위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개발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빼앗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당시 이제 시장이 되겠죠. 이분이 이제 이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저희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 화면을 캡처한 건 지금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의회에서도 되게 시끄러웠죠. 이제 막말까지 번지고 2011년 11월 10일인데 이제 철거민하고 이제 몸싸움 과정에서 다쳤다 해가지고 시장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렇게 찍어가지고 언론에 이제 보도되기도 했는데 참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철거민이 발생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1억 원을 냈거나 또는 LH 사업을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은 그런 책임이 전혀 없다. 나는 이제 관여 없고 이거는 그냥 철거민들이 정말 그곳에서 사는 것이 니들 탓이다. 이런 아주 좀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저 사건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철거민들이 시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행사장이 그때 공식 행사장이 벼룩시장인가 뭐 이렇게 열렸었는데 그때 시장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가서 이제 항의하면서 이제 몸싸움이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이제.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사건 일어나기 전에 사실 그분들이 이제 이재명 현 지사가 시장이 되기 전에 수임을 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 변호사죠. 이 변호사 판결권을 수임 변호사 하던 거죠. 당시 이제 수임을 했다가 이제 재판에 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판교 철거민들이 이재명 그분들 쳐들어간 분들이 그 당사자들이겠네요. 그렇죠. 저보다 열받을 만하겠네요. 당연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나 주거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시장이 꼭 책임을 져라. 이런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철거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근데 이거를 목소리를 좀 경청하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아쉽은 거죠.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시장은 저는 처음 보는 거죠. 저희도 그 당시에 녹취록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로 그 과정에서 막말 철거민에 대한 막말 뭐 집어넣어버려 이게 시장으로 할 수 없는 막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막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퇴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는 더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금광동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당시 이재명 시장이죠. 시장의 발언 이것도 또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죠. 아니 그 부분도 아마 국민일보 기자께서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의 페이스북을 이제 캐치해서 이걸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안검사가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전철업에 조사를 많이 받아보시죠. 조사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공안검사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조서를 받을 때 보면 워딩 자체가 그렇죠. 집회할 시위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집회할 시위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사회 불안을 조성하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항변하듯이 이제 조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시장께서 시민들을 보듬어 안고, 네. 특히 그 약자들을 보듬어 안아야 될 시장이 이렇게 말을 막 하리라고는 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보도된 내용 자체가 정말 그 충격적이고, 제가 인용하기에도 네. 사실 부담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도 국민일보 보니까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국민일보에서 검색해 보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 현금 청산자라는 부분은 네. 지금 그 주택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형식은 그렇죠. 그렇죠. 네. 자신들의 그 재산을 현행법으로는 이제 반토막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억울해서 이제 시에 가서 항변한 건데 이 항변을 그런 식으로 대받아쳤다는 것은 저는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이제 남양주 시장하고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정책적으로 되게 긴장 관계를 많이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옳은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계곡 정비와 관련해서 이제 그 사례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이번에 남양주 시장께서 말한 내용도 검증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진짜 그곳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죠. 그렇죠. 불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하루아침에 거기서 장사하기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짧게는 10수년, 계속 길게는 몇십 년이 된 분들인데 이분들을 그냥 진짜 대안 없이 대책 없이 강제 철거를 한다. 그것도 갑자기 한다. 이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 특히 행정 책임자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계곡 정비라는 사업이 언론 홍보에서 나갈 때는 뭔가 홍보로서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언론에서 불편을 겪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절차적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광한 시장도 법이 그렇더라도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행정은 인간미가 없고 공권력 집행이고 이건 독재자적 발상이다. 그렇게까지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일반인들이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법과 제도를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도 이 지금 삶의 터전에서 생존을 영위하는 문제를 그 잣대로만 들이댈 수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이거 과거에 우리가 88 올림픽을 전후해서 철거민들이 서울에 아주 수만 명이 발생될 때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근데 군사정권에서 만든 법을 그대로 지금 바꾸지 않고 있어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대로 철거민을 양산하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선우가 좀 바뀐 거죠. 먼저 이제 철거민 대책을 먼저 일정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강제 철거를 해야 민주화된 시대에 또 민주당의 어떤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조광한 시장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선시장이 아니고 이제 주민들이 지역의 네. 주민들이 도민들이 뽑은 이제 도지사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참 관선시장과 다르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는 것도 현실에 맞는 대화 소통을 해서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가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철거민은 이제 법과 제도가 보완되면은 가능한 발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과 제도를 재개정해달라고 끊임없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러나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토지 수용과 또는 개발 지역에서 철거민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책적 대안을 지금 안 하겠다. 그런 책임이 자기한테는 없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삭막한 일입니까? 이런 분들이 정치 지도자로 나서고 이런 분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그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이제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예. 이번 기자회견이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철거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이제 그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후보자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후보가 좀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제 그런 후보들에 대한 정책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그렇죠. 부분 기자회견도 그런 일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전국철거민협회 중앙에는 93년 창립 이후부터 철거민 문제는 법과 제도를 바꿔서 개선하거나 대안을 찾아야 되고,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증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좀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철거민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사정권에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또 저평가된 보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협의가 잘 안 돼도 강제 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관련법을 그대로 둔다면 자기 재산과 생존권이 뺏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해라, 합리적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탄압과 외압을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전철욱은 끊임없이 투쟁을 하는 거고, 이와 같이 잘못된 시각을 가진 정치인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이런 시각을 좀 바꿔라 라고 이제 검증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겁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이건 되게 중요하죠.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임명직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고, 이번에 그 부동산 폭등에 따라서 지금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나 임명직 공직자나 똑같이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 2030 세대 철거민들에게 무한한 갑자기 그냥 진짜 상실감을 증폭시켰고, 자기 재산이 뺏기고, 또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상실감에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분노를 잠재우려면 선출직 공직자나 임명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로 피해를 보는, 최일선에서 피해를 보는 철거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철거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부동산 문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올바른 인식을 정치인들이 좀 가져달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대선 후보 부분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가져야 될 그 철거민에 대한 정책의 가장 1순위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철거민은 법과 제도가 잘못된 그 개발의 피해자다. 이렇게 좀 인식을 가져달라는 거죠. 과거 군사 정권에서는 철거민을 개발의 장애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안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저도 그 89년도부터 이 운동을 하지만 수차례 구속과 진짜 이름 없이 연행당하고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 철거민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과 제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철거민은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라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 군주제처럼 베푸는 형태가 아니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법을 만들어서 개발 지역에서 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또 주거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또 영업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라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외된 소외계층인 철거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대선 국면에서 앞으로 이 계획이나 이런. 그렇죠. 이번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인식을 가져도 진짜 저희로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그런 사회적 약자를 타도의 대상으로 지금 인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인식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재명 지사의 생각을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이재명 지사죠. 이재명 지사는 답하라.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심지어 그 같은 당에서 뭐 한동안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아니었더라. 그럼 진실이 뭔가? 이게 저는 궁금하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도 정확하게 말을 할 텐데 지금 드러난 현상 갖고는 이재명 지사가 철거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 없는 계층이고 그냥 그런 그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철거민들이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재명 이제 후보죠, 이제. 대선 후보가 아직 이제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와 관련한 혹시 철거민과 관련된 정책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죠. 저희가 지금 부동산 정책과 철거민 정책에 대해서 계속 후보들 간에 지금 정책 검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드러난 게 이재명 지사의 그 사례들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해 다른 후보들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계속 지적해 나갈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